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에 대해서 한번 about time,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시간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떤가요? 바쁘다, 쫓긴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항상 뭔가 더 원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시간이 주는 것이 인생에 주어진 거의 유일한 축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거의 유일한 평등한 기회의 자산이 바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지구상 가장 부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그냥 소시민의 류재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시간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지구상 모든 인류들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왔죠. 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축적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36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레버리지를 만들 것인가 관점에서 한번 5가지 정도 시간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공한 분들, 창업가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발견한 공통된 포인트 첫 번째는 그들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시간을 활용을 하면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일까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도 좋아하고 또 국내 야구도 즐겨 보는 편이고 올림픽이나 월드 베이스볼 재밌게 보는데요. 여러분들 리그의 최고의 투수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류현진 선수가 가장 잘했을 때, 클레이튼 커쇼가 가장 잘했을 때, 그죠? 최고의 투수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1회 초반부터 강속구를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류현진 선수를 한번 관찰을 해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전성기는 약간 지난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최고의 전성기일 때 그냥 처음에 1회, 2회 때는 그냥 슬렁슬렁 던지면서 맞춰 잡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주자가 나갔거나 아니면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정말로 집중을 해서 제구, 그죠? 스피드, 그리고 볼 끝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완벽한 공을 던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순간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들과 리그 최고의 운동선수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죠.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고 힘을 뺄 때는 그냥 흐름에 맡긴다는 것이죠. 흐름에 맡겨야 될 때조차도 온 에너지를, 온 시간을 다 쏟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중요한 순간에, 집중해야 되는 순간에, 몰입이 압도적으로 필요한 그 순간에 나의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압도적으로 몰입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시간은 언제인가, 요 부분을 시간의 중요도를 잘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두 번째는 그들은 시간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3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시나요? 제 3년 뒤의 모습들을 저는 항상 그려보곤 합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이미지화하려고 노력하고요. 구체적으로 제 모습들을 저는 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데, 근데 그 3년 뒤에 류재현의 모습, 그리고 그 3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24시간을 오늘 현재를 쳐내기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만을 위해서 24시간을 온전하게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시간의 10에서 15%는 미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가까운 분들에게 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저희 테헤란에 있는 저희 로펌 건물에 항상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가장 일찍 출근합니다. 제가 출근을 하고 나서 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출근을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6시 반쯤 출근을 해서 보통 6시 반에서 7시 사이 그리고 9시가 될 때까지는 저는 현재를 위한 시간을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시간을 씁니다. 그 시간에 글도 쓰고요. 그 시간에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요. 그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새로운 일에 대해서 구상도 하고요. 그 시간에 책도 읽고 제가 정말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을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투자를 한 지가 벌써 한 4, 5년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책도 2권이 나오고 그 사이에 이 유튜브 채널도 생겼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면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자신감이냐? 내가 미래는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엄청난 자만감도 아니고 제가 폭발적으로 부자가 되겠다 이런 허황된 꿈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남들보다 1시간 반, 2시간을 꼬박꼬박 축적해서 누적적으로 제 미래에 투자를 하다 보니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소박한 그런 자신감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미래에 투자하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현재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24시간을 다 쏟으면 절대로 달라지는 미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압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조금 더 훨씬 더 긴 시간의 축에서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고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마음이 심각하게 쫓길 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마음이 급하고 성급해질 때 여러분들 항상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내가 켜켜이 쌓아왔던 그것에 기반해서 내가 오늘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하루가 쌓여서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훨씬 더 긴 시간의 축 위에서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각인하고 인지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 시간의 축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너무 하루하루에 내가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리고 쫓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요. 오늘도 잘할 것이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니가 유퀴즈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렇게 큰 무대에 나가면 막 이렇게 떨리거나 긴장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니가 원래 완전체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혼자서 막 해외에서 활동을 미국에서 하고 엄청 큰 무대에 글로벌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 쓰잖아요. 떨리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죠? 왜? 본인도 그런 거 처음 해보는데? 근데 제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 친구의 태도와 그런 말이 참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쌓아왔던, 제가 연습생 때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쌓아왔던 저의 그 모습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저게 내가 바로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 뒤편에 항상 100년 달력을 제가 붙여놓거든요. 그걸 보면 진짜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왜? 내가 지금 저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제 생을 보면 열심히 살았거든요. 부정할 수 없이 열심히 살았고요. 제가 쌓아왔던 거를 제가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100년 달력을 보면 저는 아직 절반도 못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훨씬 더 긴 시간의 축에서 내가 쌓아나갈 수 있다. 라는 부분. 두 번째는 이 더 긴 시간의 축을 한번 생각해보고 떠올려 보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와는 다른 시간의 축에서 살아오신 그런 멘토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망중한이라고 하나요? 정말로 바쁘고 쫓기는 그 과정에서도 훨씬 더 긴 시간의 축에서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시간의 축으로 살아온 어떤 선배님들과의 30분 티타임, 1시간 점심타임, 짧은 저녁 타임, 이런 순간에 저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속 터놓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께 먼저 다가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과 이야기 나누고 커피 마시고 싶고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선물 들고 찾아가야죠, 여러분들.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분들은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네 번째, 시간과 관련돼서 네 번째, 바로 압도적인 몰입입니다. 이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 그들은 압도적으로 몰입한. 여러분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10년 전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전에는 여러분들 28시간 사셨나요? 그렇지 않고요. 10년 전에 여러분들 26시간이 주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때도 아버지 세대도 지금도 전부 다 24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간이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계속 쪼개져요. 그때는 머물렀어요. 사유했어요. 몰입했어요. 지금은 5분 단위로 3분 단위로 전화 받고 카톡하고 컴퓨터 이메일 주고받고 미팅 나가고 그죠? 시간이 같은 24시간인데 너무 파편화되다 보니 머무를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더라. 근데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합니다. 그게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입할 수 있는가? 머무를 수 있는가? 사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어떤 아이템이 비주얼 타이머라고 있어요. 쿠팡이나 네이버 치시면 한 15,000원 정도 할 겁니다. 요만하게 생긴 건데요.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딱 돌리면 1시간이 쫙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1시간이 다 끝나면 삐비빅 삐비빅 소리 납니다. 그 1시간 동안에는 카톡 보지 말기. 요것만 해서 엄청난 몰입이 됩니다. 여러분 카톡 2분에 한 번씩 확인하시죠.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레포트 쓰다가도 보고하다가도 뭐 편집하다가도 전화 받다가도 계속 확인하시죠. 파편화되죠. 몰입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몰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시간은 쪼개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간은 늘려 써야 되고 몰입해야 됩니다. 깊이가 있고 밀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궁극의 시간에 대한 전략.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필 운이 안 좋아서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이 좋고 어떤 경우에는 운이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맞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운이 안 좋아서 타이밍이 틀렸다고 하고 그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시간을 기본적으로 내 편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운이 찾아오는 시간과 골목을 미리 예상하고 내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그 시점에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골목에 그 타이밍에 딱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역량과 인맥과 사람과 체력과 에너지와 실력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습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운이 안 좋아요. 왜? 찾아왔는데 맨날 놓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 골목에, 그 운의 골목에, 그 타이밍에 미리 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내 편이 된다. 필연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그죠? 그때를 위해서 내가 미리 그 골목에 딱 포지셔닝 돼서 내 체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인맥과 실력을 다 만들어 놓고 딱 기다리고 있을 때 찾아왔을 때 그걸 딱 잡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겠죠.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들 그 고생을 해서 10년 넘게 토트넘에서 케인도 떠나고 무리뉴도 떠나고 모두가 다 떠났을 때 마지막에 남아서 그죠?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죠? 왜? 그 골목에서 그 몰입을 해서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견디고 거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격이 있고 모든 선수들이, 감독이, 모든 영국의 축구 팬들이, 모든 한국의 축구 팬들이 그를 박수를 치고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는 운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운을 만들었습니다. 운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시간과 그 골목의 날실과 시실의 그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